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마주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다른 사람은 위협으로 느낍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다른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이 차이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무의식일까요? 우리의 자아상일까요? 아니면 감정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프로이트와 융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무의식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판단, 선호,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거나 특정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는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 조건화, 그리고 심지어 집단적 무의식이라 불리는 인류의 공유된 경험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무의식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무의식의 작용을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예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에 더 주목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은 위험하다라는 무의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뉴스에서 범죄나 재난 소식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죠. 하지만 무의식이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기회와 가능성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내리는 판단과 반응에 주목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가? 이 느낌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아상이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한 답변이죠. 이 자아상은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현실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상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자신의 능력과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노력과 학습을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상이 어떤지에 따라 같은 도전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것에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직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며 계속 도전하죠. 자아상은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상황에서 더 불편함을 느끼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내성적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자아상을 강화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아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아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성취를 쌓아가며 건강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함으로써 점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감정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 이상입니다. 감정은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안, 기쁨, 분노, 사랑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색칠합니다. 감정 연구의 권위자인 캔들린 패스는 감정은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필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상태라면 중립적인 상황도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고 기쁨에 차 있다면 작은 불편함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은 현실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는 보통 때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은 뇌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감정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감정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명상 실천이 불안을 줄이고 감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의 명상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분노다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에 압도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의식, 자아상, 감정이 각각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요소는 실제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함께 작용합니다. 무의식은 자아상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초기 기억들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상은 특정 감정 패턴을 강화하고 이 감정들은 다시 무의식적 믿음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주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부족이라는 자아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회나 관계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 감정은 다시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된 행동으로 이어져 거절이나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겪게 만들고 결국 원래의 무의식적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환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자기인식과 실천을 통해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믿음에 도전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성취를 쌓아갈 수 있죠.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무의식적 믿음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기 대화 모니터링 하루 동안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나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 나는 이런 일에 재능이 없어와 같은 부정적 자기 대화가 있나요?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질문 기법 부정적 믿음이 발견되면 다음 질문들을 통해 그것에 도전해 보세요.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친한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할까? 인지적 재구성 부정적 믿음을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을 나는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15분을 긍정적 자기 대화, 감사일기
또는 긍정적 확언에 사용해 보세요. 오늘 나는 기회와 가능성에 열려있다와 같은 확언을 반복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현실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승리 축하하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축하하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모여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역할 모델 찾기,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 습관을 관찰하고 배우세요. 행동 먼저, 감정 나중 나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발표를 계속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행동이 정체성을 이끌게 하세요. 비전 보드 만들기,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목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면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체성 기반 목표 설정, 체중 OKG 감량하기보다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 되기와 같이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감정 일기 쓰기, 매일 5분씩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세요. 신체 활동, 정기적인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개선합니다. 특히 화나거나 불안할 때 1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감정 상태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 기법 4, 7, 8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기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시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사 실천,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현실 인식을 강화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가 나는 감정이 있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언어적 변화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여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도와줍니다. 이론과 방법을 배웠으니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7일 감정 기록 실험. 매일 저녁 7일 동안 그날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3가지를 기록하세요. 각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7일 후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특정 상황이나 사람이 반복적으로 특정 감정을 유발하나요? 이 인식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마치인 것처럼 24시간 도전. 하루 동안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 보세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24시간 동안 자신감 있게 걷고 말하고 결정을 내려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짧은 실험은 행동이 감정과 자아상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직접 체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시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어깨를 펴고 걷기, 눈 맞춤하기, 결정을 망설이지 않기. 창의적인 사람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최소 3가지 해결책 생각하기, 새로운 경로로 출퇴근하기.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 계단 이용하기, 물 자주 마시기, 자연식품 선택하기. 3. 믿음 전환 카드 실험. 작은 카드나 메모지에 여러분이 가진 부정적 믿음을 적고 그 반대편에는 대체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앞면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색하다. 뒷면 나는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 카드를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며 하루에 최소 3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특히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카드를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도구가 여러분의 무의식적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주일 후에 평가해 보세요. 4.
5분 아침 시각화.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그날 원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 충돌 상황을 평온하게 해결하는 모습, 또는 건강한 선택을 하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이때 감각적 디테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실험을 5일 연속으로 해보고 실제 여러분의 행동과 경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세요. 5. 감사함 찾기 게임.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평소에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 교통, 체증, 비 오는 날, 기술적 문제 등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게임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체증은 좋은 오디오북을 기회가 될 수 있고, 비 오는 날은 자연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같은 현실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재미있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이론을 실제 경험으로 바꾸고 현실 창조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들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결과가 흥미로울 것입니다. 5. 통합적 접근 21일 현실 창조 프로그램. 더 체계적인 접근을 원하신다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루는 21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에서 7일 자기 인식 단계. 매일 5분간 자기 대화를 기록하세요. 반복되는 패턴과 믿음을 찾아보세요. 부정적 자기 대화가 발생할 때마다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8에서 14일 의도적 변화 단계. 매일 아침 긍정적 확언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세요. 매일 저녁 그날의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15에서 21일 통합과 지속 단계. 매일 10분간 명상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세요. 매일 한 가지 작은 도전을 하세요. 변화를 축하하고 새로운 습관을 강화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단 21일 만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현실 창조의 여정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창조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무의식, 자아상, 감정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데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자기 인식,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